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쭤보죠.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고 상황이 좀 크게 바뀐 것 같긴 해요. 혹시 취재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로 아마 어제 참모들에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런 걸로 비춰보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과 그다음에 하고 있는 것과 과연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두 번째, 지금 이제 뭐 무한정 질문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한정 질문을 받겠다는 것은 어떤 질문에 내가 대답을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내 항변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위가 어떤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한다 그러면 뭐 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뭐 특검을 수용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주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까지는 아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외교나 의전 정도의 활동만 하겠다라는 것들 그 정도의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고 인사쇄신 부분도 뭐 문제가 있다면 바꿀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든지 아마 그 수준이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동안의 어떤 쭉 행적을 보면 저는 그렇게 어떤 획기적인 변화 하기에는 어렵고 왜냐 이 7일 날 이 회견을 잡힌 것도 사실은 윤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면 될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상황이 이렇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될 텐데 그걸 건의를 받고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금 내 판단이 아니고 그냥 당에서 하니까 좀 빨리 한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의미이지 내가 이거를 전국을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하기에는 저는 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파격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 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속보 자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미래를 빛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번째인지도 아마 뭐 언론들이 또 체크해가지고 내지 싶어요. 트럼프에게 축하 인사를 몇 번째로 했는지. 뭐 가장 먼저 한 거는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일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강력한 리더십, 미래가 빛날 것이다라는 축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계속 하던 얘기 이어가 보죠. 김기영 부대변인. 지난 8월 회견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기자회견장에서 담화문도 읽고 네. 곧바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받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현정 위원님은 좀 회의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기자들 질문을 더 오래 받겠다는 취지로 또 해석은 되거든요. 네, 머리보다 전 꼬리가 무거울 거라고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시냐면 모두 발언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준비한 멘트겠죠. 하지만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더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대통령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논쟁을 하지는 건 아니고요. 허심탄회하게 저는 진솔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기자회견 담화를 국민들이 원하는 건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그거를 낮은 자세에서 유감과 사과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자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제가 1호차 수행을 하면서 이른바 백부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숫자에 제한 두지 않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칸막이를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외교에 몇 개, 뭐 경제에 몇 개 하다 보면 깊이 있는 질문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소위 말해서 분리하면 다음 경제로 넘어가죠. 뭐 정치로 넘어가죠 하면서 우리가 디펜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고 되게 국민이 좀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2022년 1월에 선대위를 해체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국민의힘 당사 밖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사퇴하라고 했고 안에서는 홍준표 후보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젊은 스태프들이 소위 말해서 후보 교체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내후외환 그때 상황과 조금 저는 일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후보가 했던 결정이 선대위 해체였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안고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예. 국민이 어렵게 준 정권 교체의 기회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이거를 살려야 된다고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고 그게 내년에 내일 담화를 통해서 꼭 확인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